한국가요 역사에서 그의 이름은 전설입니다. 무대 조명 아래에서 필름과 테이프, CD를 거쳐 음원까지 변하는 기술 속에서도 변치 않는 목소리, 모두가 가왕이라 부르지만 자신의 이름 석자로 불리기를 바라는 사람. 오늘은 조용필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화성군 염전업을 하던 부유한 집안 7남매 중 6째로 태어난 그는 안정된 살림이었지만 마음의 방향은 늘 음악 쪽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음악에 푹 빠져 살던 그는 고3 때 결국 아버지의 반대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리고 가출,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국 대중음악의 판도를 바꾸게 됩니다. 1968년 그는 미팔군 무대의 기타리스트 겸 가수로 출발합니다. 나이트클럽 밤무대로 쉽게 오해되지만 그 당시 미팔군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1960년에서 8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실험실 인큐베이터 그리고 큰 장이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노래했고 배웠고 자신의 길을 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활동 초기 그는 가창력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트렌드는 스탠더드 팝의 굵은 성량과 클래식한 발성의 보컬이 많았고, 그에 비해 가늘고 흐느끼는 듯한 그의 보컬은 트로트를 연상시킨다며 촌스럽다는 평을 들어야 했습니다. 메이저로 진입하기 전까지 감정 표현이 부족하다는 말도 따랐죠. 하지만 그건 시대가 만든 편견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송창식은 가장 노래 잘하는 가수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조용필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는 밴드를 옮겨다니며 새롭게 결성하며 무대 경험을 쌓아 올렸습니다. 1971년에는 3인조 록그룹 김트리오, 이듬해에는 그룹 25시, 1973년에는 방위병으로 해안경비를 썼으며 퇴근 후에도 음악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74년 조용필과 그림자로 본격적인 활동의 발판을 만들죠. 1975년 돌아와요 부산항해, 제1한국조선인의 고국 방문풍과 맞물리며 노래는 부산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꽃 피는 이 곡은 그의 이름을 한국전역에 새겼고 지금도 부산의 야구장에서는 롯데자이언츠의 대표 응원으로 울려퍼집니다. 1979년 그는 지금의 위대한 탄생으로 이어지는 밴드 체제를 만들었고, 1980년 창밖에 여자 발표하였고, 이 앨범은 100만 장을 훌쩍 넘기며 가요사에 기록될 규모의 성공을 일궈냈죠. 이후 내놓는 앨범마다 히트 또 히트. 1980년대 그는 그 자체가 최고의 히트 가수였습니다. 잠실 주경기장 8회 매진, 국내 콘서트 최다 관객 동원,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예술의 전당 7년 연속 공연 기록, 지상파 연말 가요대상 정관왕 사회와 사연패 2번을 포함해 총 11회 수상이라는 진기록까지. 세종문화회관 2일간의 공연에서는 곡 겹침 없이 모두 다른 곡으로 부르는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가왕이라 부르지만 정작 본인은 민망하다며 그 호칭을 부정합니다. 그냥 조용필이라는 이름 그대로 불리기로 한다고. 한편 그를 따라다니던 뜨거운 팬층은 오빠 부대라는 말까지 대중화시켰고, 당시 9시 뉴스가 그 열기를 따로 보도할 정도였죠. 그의 콘서트가 잠실에서 열리면 지하철 배차가 바뀌고 막차 시간이 2시간 연장된 적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래가 도시의 시간을 움직였던 것이죠. 공전의 히트곡 허공은 대한민국에서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기록된 선구자적 사례로 회자됩니다. 그리고 그 영상엔 당시 중학생이던 김혜수가 출연했죠.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에 1988년을 앞두고 그는 서울을 만들었습니다. 올림픽을 의식해 쓴 곡이냐는 질문엔 주제가에 딱 들어맞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 시대의 도시와 사람들을 관통한 테마였음은 분명했죠. 그리고 한국 대중문화 속에서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를 누렸는데요. 인기 만화 아기 공룡 둘리의 한 장면에서 울고 있던 둘리가 TV 속 친구여 노래가 나오니 노래를 따라 부르며 기뻐하는 모습은 재미와 감동을 줍니다. 아우 더러워라. 그걸 누가 씹냐? 조형팔이 나왔잖아. 그는 또한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작곡, 편곡, 편집, 무대 연출까지 두루 손을 대며 공연과 사운드 퀄리티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라디오 PD에게 드라마 주제곡 하나 부탁을 받고 창밖의 여자를 즉흥으로 만들었다는 전설도 있는데, 실제로는 15에서 20분 정도 걸렸다고 전해지죠.
아픈 이야기도 있는데요. 1980년대 연예인을 가볍게 여기던 사회분위기 속에서 그는 폭력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1985년 카페에서 술제한을 거절했다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기도 했죠. 그럼에도 그는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노래는 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의외로 조용필은 하루 3-4갑을 피우던 헤비스모커였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2005년 금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술도 센 편이어서 아침 이슬의 김민기와 첫 만남 자리에서는 말없이 소주 10병 남짓을 비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에게는 레전드답게 감동 스토리도 무척이나 많은데요. 2009년 소록도다리가 노인 뒤 조용필과 많은 가수들이 방문했고 다시 오겠다는 말이 이어졌지만 정말로 다시 온 사람은 조용필 뿐이었다고 합니다. 2011년 그는 소록도무대 아래로 내려와 주민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의 박수는 오랜 기억으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가 시도한 장르는 놀랍도록 다양합니다. 록, 팝, 발라드, 재즈, 일렉트로니카, 블루스, 미녀, 트로트, 동요, 오페라. 더 놀라운 건 그 많은 시도가 대부분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장르를 넘은 게 아니라 장르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데뷔 45주년 2013년 19집을 발표했는데요. TV가요 프로에 거의 서지 않고도 1위를 휩쓸며 대한민국을 바운스하게 만들었습니다. 연말 올해의 노래로 선정된 바운스는 그가 왜 여전히 현재형 슈퍼스타인지 증명했죠.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성의 평가를 떠나 최고의 슈퍼스타가 다시 이런 모험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감동이라고요. 누군가에겐 첫사랑의 노래, 누군가에겐 고향의 풍경, 누군가에겐 청춘의 흔적. 그의 노래는 시대를 건너며 우리 각자의 기억이 됐습니다. 잠실의 밤을 움직이고 도시의 시간을 바꾸며 한 세대의 눈물과 웃음을 기록해온 목소리. 오늘 우리가 만난 그 노래 그 사람 바로 조용필입니다.